뒤쪽은 다시 다 조립을 했고요. 그리고 디프를 오늘 뭐 대대적으로 정비할 건 아니고 디프랑 기어 쪽 상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M05 같은 경우가 디프 쪽을 열려면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뜯어야 되는 상황인데 뜯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번 뜯을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뜯는 게. 일단은 이쪽 볼트, 기본적으로 옆으로 박혀 있는 볼트, 위아래로 박혀 있는 볼트,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프론트 쇼크 타워, 그 다음 범퍼까지 떼야 돼요. 일단 떼서 안쪽 상황을 보고 베어링 디프 상태랑 베어링 정도만 정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열릴 겁니다. 끝. 열렸네요.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심각하네요. 이게 디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안쪽에서 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까 디프 상태를 보고 순간 당황해가지고 카메라를 꺼버렸어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기어 나왔어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사용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예비로 만들어둔 디프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는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조금 연해요. 그러니까 차동 기능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있는. 근데 지금 제가 굴리는 서킷이 경기장이 카펫이고 그립이 높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단단한 디프를 쓰는 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디프를 스페어를 만들어뒀던 이걸 써볼게요. 이거는 덜 셀 거예요 아마. 저렇게 될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일단은 다른 파츠에도 이게 껌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기아 이게 면도 한번 클리너로 해서 칫솔질 좀 해주고, 그리고 베어링도 한번 다 클리닝하고 모든 파츠를 다 닦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프를 만지면 손이 이렇게 돼요. 이 껌 디프 퍼티 이거죠.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칫솔을 세척을 해왔어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를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최대한 펴서 기어 면에 골고루 발라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아무래도 부하가 걸리는 느낌? 조금 빡빡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예 안 바르는 것보다는 아주 살짝 이렇게 해서 바릅니다. 조금 더 바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왕창 바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살짝 유용 기간 한 정도. 많이 달았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피니언 쪽이 닿는 부분이 많이 달았어요. 이것도 아마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20T 피니언 기어를 쓰고 있는데 얘도 얼마 전에 바꿔줬거든요. 근데 많이 달았어요. 이게 아마 브레이크가 세서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T는 샵에서 강화된 코팅된 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구할 수가 있으면은 강화 피니언 기어로 바꿔주고 싶은데 일단은 되는 대로 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볼트를 체결을 한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조립한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일단 시도를 해볼게요. 다시 반대로 풀렀던 반대로 조립을 할게요. 이 암대로 볼까 그랬다. 부드러워요. 지금 현재는 부드럽고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다시 다 조립하겠습니다. 부드럽네요. 범퍼도 조립하고요.
범퍼는 밑에 게 아마 나사가 좀 더 길 거예요. 밑에 쪽에 박히는. 똑같네. 이렇게 한 부품을 다른 쪽에 이렇게 볼트를 체결할 때 습관인 게 이렇게 해서 하나만 강력하게 끝까지 조이는 게 아니라 습관이에요. 아시마리 하신 분들 4개를 일단은 가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4개 동시에 한 번에 조이는 게 아니라 4개를 조여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하면은 조금 더 밀착을 시켜서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거 해볼게요. 돌다가 어느 정도 안 돌아간다 싶으면은 스탑.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는 보면서 할 수가 있죠. 자, 잘 고정이 됐네요. 그리고 아까 청소를 해놨던 베어링에 오일을 먹여주고 그다음 프론트 업라이트도 조립을 해볼게요. 자, 베어링 상태는 좋아요. 자. 조립이 됐고요. 그리고 유니버설 조립할 때 뭐 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니버설이 조립이 되고 이 핀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 M 샤시 같은 경우는 빠른 축에 속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차들은 이 방향도 고려를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칠 때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핀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브레이크 치면은 더 고정이 되게끔 그렇게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그거랑 상관없이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치를 할게요.
설치하기 전에 그리스를 이쪽에 조금 발라줄게요. 이게 그리스 너무 자주 발라줘요. 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굴려서 이 정도만 할게요. 안쪽에 카펫 이물질이 좀 있네요. 이거는 제거할게요. 이렇게 이 파란색 그리스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GRC에 샀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하나 사면은 엄청 오래 씁니다. 그 1대C 투어링 구동계에 발라주고요. 아니면 워낙에 범용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엄청 오래 써요.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다시 핑그리스 살짝만. 심작업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은 더 정확한 조립을 위해서 정확한 조립? 비라고 해야 되나? 주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지만 심리적으로 심작업을 하면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살짝만 조여지는 느낌이 나면은 보풀이 사방에 나옵니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 좀 많이 바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 조금 더 많네요. 유격이 조립하죠. 어차피 그 유격에 다 보풀이 찰 거라. 베어링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자, 마저 조립할게요. 그 조립하기 전에 여기다가 파란 그리스를 조금 더 발라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 바르고 프론트 업라이트랑 미체결된 볼트랑 너트, 쇼크타워까지 일단 조립할게요. 부드럽네요. 그리고 M샷시 같은 경우는 유격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요. 그래야 차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뭐 굴리다 보면 유격이 생기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리 어느 정도 유격을 확보해 주고 차를 운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격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더 좋은 어떤 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반대쪽도 조립하겠습니다. 최대한 양쪽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르네요. 다시 일단 뭐 움직이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대로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보죠. 예. 그리고 프론트 쇼 타워, 쇼이 아니라 수평으로 줘야 들어갔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연결을 해버렸네요. 다시 플러스 다시. 나름 이게 볼트 색깔이 다르죠. 얘는 스틸 볼트고 얘는 스테인리스 같은데, 일단 스테인리스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것들을 위쪽에 오게끔 이렇게 볼트를 배치를 했었어요.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무게를, 위쪽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아래쪽에 더 무게를 싣고자 함인데, 이게 실제 주행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게중심 밑으로 가다 보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리고 팔을 연결하고 (3mm) 심을 넣고 이쪽도 네, 됐어요. 쇼을 정비를 해볼게요. 일단 쇼을 다 분리를 하고 날이 다르네요. 일단 수건으로 닦아줄게요. 쇼을 정비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상태를 보고 찌걱찌걱 소리가 나네요. 오일을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도 닦아주고 이렇게 파츠를 올리는 것은 이렇게 키친타올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안 쓰는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파츠 닦아줄 때 쓰고 있어요. 이런 거를 닦아주는 게 훨씬 잘 닦여요. 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다이얼도 좀 조정을 했더니 작아가지고 안 맞아요. 오일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쓰던 휴지에다가 오일을 버리고요. 필요하면 파츠 올려놓는 거는 새 걸 쓸게요. 자, 프론트부터 눌러주고 깨끗한 편이네요. 오일 점도를 똑같은 걸 400방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걸 쓸 거기 때문에 그게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고요.
앞뒤가 섞이지 않게 좌우로 바뀌는 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앞뒤로는 왠지 이 부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깨끗하네요. 오프로드 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일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은 깔끔하다. 대체적으로 파츠를 수건으로 한 번씩 닦아주고요. 그 아까 그 퍼티 만져가지고 손이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그리고 프론트랑 리어랑 그 타미야 스프링 아마 순정일 거예요. 프론트는 그 빨간색 레드를 쓰고 있고 리어는 노란색 옐로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아마 순정이 이렇게 돼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스프링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테스트는 하는데 뭐 테스트 하다 보면 결국에 순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순정을 보통 씁니다. 뭐 프론트 반응이 너무 강해서 너무 민감해서 프론트를 살짝 낮춰주는 그 정도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 아마 다른 조합도 한번 뭐 해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계속 순정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순정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1대씩 버기일 거예요. 버기 카 트레이. 네,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오일을 채우고 기포를 뺄 때 이 트레이를 이용을 해요. 지금도 이거 갖고 다니면서 겨울용도 씁니다. 그 투어링 전용 낮은 카트레이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좋더라고요.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숍을 만들 때 오일을 채우고 나서 오일이요. 그 한국에서 오셨던 그 필리핀 마스터즈 대회에 참가했던 분이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이 400방 오일이 담겨있는 샴푸통입니다. 오일을 일단 담고요. 대신 잘 담아야 돼요. 이게 한 번에 가득 채우지 않고 한 80-90% 정도만 채워놓고 이렇게 피스톤을 왔다 갔다 해서 최대한 빼주고 이렇게 위에 올려놔줄 거예요. 똑같이 다 진행을 할게요.
기포 빼는 시간 어느 정도 주고요. 저는 사실 기포를 빼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진 않아요. 기포를 빼는 전용 공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기포를 빼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제 쇼을 제작을 할 때랑 그 제 나름의 방법대로 해서 하는 거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잘 만들 줄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쇼을 제작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예. 그리고 이 쇼은 보통 온로드 카드는 이 다이어프램을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프램 상태 딱 봐주고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크게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기포가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씩 조립할게요. 일단은 오일을 이 쇼 안쪽 면에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다이어프램을 얹어요. 그리고 이 공구를 많이 쓰는데, 이 공구 몇 밀일까? 5mm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쪽 이 다이어프램이 들어갈 만한 그 지름의 직경의 부분으로 살짝 눌러줄게요. 그래서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다음에 천천히 피스톤을 올려줄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올라와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 제로 바운스인가? 제로 바운드 쇼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올려주고요. 그럼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가거든요, 다이어프램이.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쇼캡을 닫아줄게요. 천천히. 꽉 닫아주고, 너무 꽉은 닫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꽉 닫아지니까 충분히. 피스톤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남은 오일을 이렇게 닦아줘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순서가 조금 다를 뿐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다 조립을 해볼게요.
다 제작을 했는데 조금씩 아주 마음에 들게는 제작은 안 됐어요. 조금씩 바운스 되는 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프론트니까 레드 스프링, 그 다음에 아까 닦아뒀던 파츠를 조립을 하고요. 눌러서 지금 현재 M05의 숏 같은 경우는 리어에는 심환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리어 쪽 이 피스톤 핀을 아마 더 긴 거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프램에 닿지 않게 밑에다가 심환장을 끼웠던 것 같네요. 자, 완성이 됐고요. 이제 차에 장착을 할게요. 지금 현재 숍을 고정하는 볼도 그렇고 지금 이쪽도 파츠가 잘 길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으로 해도 들어갑니다. 이게 살짝만 들어줘도. 예. 이쪽을 나중에 너무 헐거워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교환을 해줘야 돼요. 온로드에서는 크게 교환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주행을 하다가 견적이 나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한쪽이 이렇게 충격을 먹어서 이쪽이 먹었다 그러면 차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는 파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양쪽 다 부드럽게 느낌이 같게, 그리고 뒤쪽도 자, 길이 아주 잘 나 있고 그래서 적당하게 다 체결이 돼요. 손의 힘으로도 넣을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걸 안 빼는 쪽으로 차가 설계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얘는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넣었다 뺐다 해야 됩니다. 자, 조립이 잘 됐네요.